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낙폭이 좀 과대했던 부분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둔화된 고용 지표가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 발표였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메타 모두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좀 상회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애플은 중국 쪽에서 매출이 한 1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또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세계 기업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 영업이익은 20.5% 증가를 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매출 9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함께 좀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지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 넘는 강한 상승률 보이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고점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2600선 어느 선 바라보고 있고요. 25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함께 물량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강하게 움직입니다. 1.9%, 2%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고점 탄력 높여가고 있고요. 814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 함께 물량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시장 전략 세우러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제 뉴욕 증시에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잘 갈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시원하게 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가셨지만은 경기에 대한 어떤 호조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업 실적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의 연장선에서 오늘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어제 제가 환율 차트 분석 부분하고 어떤 1말 2초 변곡점 이 두 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환율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제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21선이 이제 깨고 내려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데 이번에도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통해서 기나긴 하락이 마감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오늘 21선 이탈이 됐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제가 이 저점이죠. 고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은 13일이 이제 변곡점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13대 8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하락의 영향권이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하락의 영향권이 완벽하게 이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은 3일 상승 이틀 조정, 살짝 5일 탄생 파동 나오고 보란 듯이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최근 이제 장대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줬던 가장 큰 원동력의 이슈는 저평가 자산주 바람, 그다음에 지주 회사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크게 이제 급등을 해줬던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기 사이클이라는 것은 보통 60일 사이클을 말합니다. 분기 실적선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60일을 재보면은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과 조정, 제가 이론 한 달은 맥스로 조정이 될 확률이 많다. 다만 그래서는 힘이 강해서 미리서 바닥을 찍고 행보를 했지만은 코스닥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현재 힘이 약해서 현재 하락 일장을 맞이했는데 1말 2초가 되면은 완벽하게 반전에 좀 성공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가의 양십자돈이 나올 확률이 많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어떤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달의 어떤 흐름을 마감짓고 완만한 또 견조한 흐름들 물론 설 연휴라는 그런 어떤 리스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탄력성이 약간 둔화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지만은 연휴 이후는 본격적인 어떤 급등장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60일 사이클, 2달 상승, 1달 조정이라는 이 부분들이 이제 탄생 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은 앞으로 상승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한 달간의 긴 조정을 좀 끝내고 첫 번째 급등이 나온 우리 시장입니다. 연휴 이후 더욱더 급등할 수 있는 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미리미리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좋은 가격대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붉게 빛나면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시장 속에서 오전장을 더욱더 빛내주었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플레이드입니다. KT그룹의 디지털 광고 대행사인데요. 주요 고객사인 메타와 네이버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주로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EM넷입니다. 광고 기획과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네이버 치지직의 공식 파트너사기도 합니다. 오늘 네이버가 컨콜에서 치지직이 서비스 출시임에도 1개월 만에 이용자 130만 명을 확보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비데이즈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에드테크 기업인데요. 메타의 공식 파트너사기도 합니다. 오늘 메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관련주로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모비데이즈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 모비데이즈입니다. 오늘은 메타 실적 덕분에 주목을 좀 받아가고 있는데요.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모비게임즈도 상반기에 신작을 런칭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상승 모멘텀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베스트 종목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오늘 뭐 상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크게 이제 밀렸지만은 뭐 오늘의 이제 베스트가 될 만하고 또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AI 쪽의 인공지능이 현재 다방면의 어떤 산업 쪽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는데 광고 쪽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 어떤 벤처 기업들이 이제 탄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비데이즈도 AI 기술을 이용한 에드테크 기업의 어떤 솔루션을 계속해서 구축을 좀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션이 좀 약간은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나스미디어나 그 다음에 인크로스 뭐 이런 것들은 대기업 계열사지만은 모비데이즈는 순수하게 이제 중소기업 쪽의 어떤 업체이면서 기술력을 돋보이고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그 틱톡 샵 이게 이제 오픈이 좀 되고 해외에서는 이거에 대한 광고 마케팅이 좀 필요하고 국내에서는 현재 치지직이라는 어떤 네이버에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관련된 광고 협력 플랫폼 업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모비데이즈도 여기에 치지직 관련된
어떤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마침 이제 조정이 나왔던 장중에 지금 28%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상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좀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현재 21선이 안착이 되면은 가격 조정이 다 나오는 거고요. 기간 조정이 하루 이틀 숭고르게 진행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보면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모비데이즈였습니다. 일단 오늘장 지금 시각 기준으로 윗골이 좀 길게 그리면서 밀려난 상황인데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해봐도 괜찮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는 성우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성우 하이텍입니다. 저 PBR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로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그래서 요 며칠 사이 또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부품주도 같이 주목을 받았고 성우 하이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전기차 어떤 그 2차 전지 쪽의 이슈만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외됐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어떤 선전들이 가져오고 있고 또 테슬라가 약세가 좀 되고 또 테슬라가 아닌 자동차 업체가 또 이슈가 현재 진행이 되는 어떤 리밸런싱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 부품주에 해당이 됐던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현재 이런 부품주 쪽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부품주 중에서 이제 배터리 이제 케이스에 대한 어떤 신사업을 이제 진출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성우 하이텍이 어떤 차량 경량화에 관련된 초고장력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탄소섬유, 유리섬유 이런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차량 경량화를 이제 시도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외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차량 경량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체 업체의 바로 옆에서 부품, 왜냐하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부피가 큰 어떤 밑에 차량용 케이스 전체를 보이는 어떤 그 배터리 케이스도 여기에 같이 플러스로 공식 어떤 공급사로 채택이 좀 됐습니다. 특히 차세대 이제 배터리 케이스 일체형 언더바디 기술을 또 확실하게 구축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션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어제가 장대 양봉이 나와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장중에서 약간 밀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이 이제 돌파가 좀 일어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 버텨주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 관심주로 표명을 좀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일단 현대차랑 기아가 완성차 업체가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부품주들까지도 지금 호풍을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후장에서도 버티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와이즈버즈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와이즈버즈입니다. 메타의 파트너사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메타 실적 덕을 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좀 금리 인상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요.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좀 투심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아마도 이제 메타라는 회사가 생각보다 그동안 많이 두각을 많이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이런 회사만 구글 이런 회사만 계속해서 언론 엔비디아 뭐 이런 부분만 언급이 됐었는데 메타라는 회사 부분들이 언급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둘 언급이 되고 있는데 XR 기계가 좀 나와주는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인공지능 서비스가 SNS에 좀 장착이 하나둘씩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어떤 광고 관련된 이슈 종목군들이 부상이 되고 있는데 모비데이즈뿐만 아니라 와이즈버즈도 현재 해외 이제 메타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보면은 취직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취직이라는 네이버 회사의 자회사의 2대 주주가 지금 와이즈버즈의 2대 주주가 취지직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회사가 한국정보인증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 물론 최대 주주 부분들은 미래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관련성들이 이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취지직 관련된 어떤 그 흐름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12월 달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상이 좀 됐었죠. 취지직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장이 안 좋아서 계속해서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오늘 이제 갭상승이 좀 일어났는데 갭상승에서 시가에서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줬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버텨주는 십자 도지형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거래량들이 다소 약간 부족한 것들이 좀 흠이지만은 매물을 서하고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하루 이틀 더 상승이 약간 뭐 견조한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발주 그다음에 크게 오르지 않는 10% 이내 종목으로 보신다면은 와이즈버즈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은 와이즈버즈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메타 수혜를 좀 받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 STX는 338%,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13%,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 텔레필드는 394%, 위메이드는 118%, 제주반도체는 376%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퀄리테스 반도체는 116%, YIK는 126%, 네오셈은 106%, 엔캠은 118%, 이스트소프트는 14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151%, 픽셀플러스는 118%, 가온칩스는 129%, 어버브 반도체는 123%, 신성 델타테크는 105%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HLB는 121%, 뉴프렉스는 201%, 파워로직스는 107%의 수익률을 터치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2월 15일에 소개해드렸던 오킨스전자 6,710원에 접근해봤고요. 12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24번째로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코너를 좀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에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종목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한해서 대응 전략들 AS 다시 한번 해보는 순서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첫 번째는 어버브 반도체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 MCU인데요. 이 어버브 반도체가 MCU를 자체 IP로 설계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문가님께서 온센서 AI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시장에서 정말 많이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좀 끌고 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 온센서 AI 쪽에 이제 대장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존의 어떤 매수 타이밍이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매일 또 새로운 종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중요한 종목인데 리바이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자세히는 못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은 CPU, 일반적인 CPU고 오른쪽은 MCU라고 하는데 이 CPU 같은 경우는 현재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서, 어떤 중앙 통제 장치가 있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PC인데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모든 다양한 기능들을 다 포용하는데 전자제품에 들어간 것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기능만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칩 형태로 담아서 현재 간단하게 모든 것들을 하는 부분들, 인풋, 아웃풋,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CPU 기능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MCU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고 어버브 반도체가 요거에 대한 전문으로 좀 하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 6위, 그다음에 현재 점유율 6%, 그다음에 글로벌 4위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는 AI가 적용이 안 됐을 때 또는 사물의 인터넷이 적용 안 됐을 때는 그냥 이런 직접적으로 이제 컨트롤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됐는데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서 이 알고리즘, 그다음에 블루투스 기능 이런 것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외부 기기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MCU가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어버브 반도체는 다양한 현재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가전에 대해서 쪽에 MCU 관련된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납품하고 있는데 거의 이 TV 모바일 소형 가정은 400여 개 전자제품에 다 납품을 좀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기술력을 돋보입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모바일 솔루션에서도 이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센서 쪽, 특히 이제 센서 쪽에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파워 솔루션 관련된 어떤 부품에서도 여기에 MCU가 많이 이제 들어가게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성능, 뭐 CPU, GPU만 반도체가 아니라 이런 단순한 기능도 하고 있는 것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다, 온센서 A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현재 라이다용, 그다음에 주차 보조 어떤 MCU 쪽에 어떤 포커스도 맞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버 반도체가 계속해서 약간은 제주 반도체 제2의 제주 반도체를 막 찾는 열풍이 일어났는데 약간 비슷하게 약간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버 반도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은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한번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주기가 보통 60일 주기 사이클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물론 56일이 되지만은 거의 60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고점 돌파 완착, 그다음에 기간 조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3파동이 나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60일 사이클 다시 새로운 60일 사이클 안에 20일 탄생 파동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노란톡에 오셔서 같이 매매 타이밍을 잡아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이 성장성 같은 경우는 60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렇죠? 60일마다 한 번씩 또는 60일선 타고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60일선에 한 번 찍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한 달 탄생 파동, 2달 상승, 한 달 조정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버 반도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시세가 진행이 된다. 물론 22선이 깨지면은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선에서는 현재 아주 좋은 이제 어떤 타이밍의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현재 바닥에서 현재 크게 시세를 냈죠. 그래서 늦은 분들은 또 2차 매수 타이밍을 노리실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에이스 종목으로 어버브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12월 13일에 소개해드린 이후에 124%의 수익률을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CPU나 GPU보다는 MCU가 조금 더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꼭 필요한 기능들만 좀 담고 있는 알짜배기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좀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매수 타이밍 나도 함께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픽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픽셀 플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센서 AI가 좀 언급이 되면서 같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IT 기기 안에서 좀 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미지 센서잖아요. 이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픽셀 하면은 화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짚으셨는데, 이제 픽셀 플러스가 나름대로 이제 글로벌 스타 팹리스를 이제 구축하는 국내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어버 반도체도 있고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제주 반도체, 파두, 동원한텍, 픽셀 플러스 이런 기업 물론 비상장 기업도 있지만은 이 안에 딱 정확하게 당당하게 좀 들어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의 종목군들도 팹리스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 반도체하고도 거의 쌍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버 반도체보다는 좀 더 버금가게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픽셀 플러스는 보통 CMOS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미지 센서 왜냐하면은 인식 센서 중에서 대부분 냄새 맡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들인데 대부분 시각 작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에 카메라가 여러 대 있지 소리를 듣는 그런 어떤 관련된 반도체가 여러 개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보지는 못했죠. 그만큼
대부분의 인식 센서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카메라에서 모든 어떤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가공을 하지 않고 중앙 데이터로 보내면은 이 과부하가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인공지능 개념으로 장착이 된 다음에 대부분 다 만들어서 현재 중요한 데이터만 보내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가 AI 쪽의 기술력을 굉장히 현재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에서는 피사체가 렌즈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이게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되고 이미지 처리 ISP를 거쳐서 저장 장치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게 제품으로 보면은 렌즈,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이미지 처리 신호 전송 장치죠. 그렇게 해서 현재 이미지를 저장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전체를 CMOS 카메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미지 센서, ISP 이렇게 보통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 이미지 신호 전송 두 가지 걸로 나눈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미지 센서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 쪽에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밝은 곳에 갔다가 어둡게 되면은 제대로 되지는 않죠. 근데 이걸 인공지능으로 다 잡아내는 부분들도 있고 현재 화면 깜빡거림 이것도 제대로 인식 못한 경우인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잡아주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픽셀 플러스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 그 이미지 센서 부분들은 반도체만 대형 어떤 반도체 기업에서 손댔는데 이미지 센서는 중소기업이 많이 손댔습니다. 그래서 애니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애니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예전에 이제 오래된 어떤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 여기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카메라 사업을 좀 뛰어들었던 부분인데 어느새 철수를 이제 했죠. 왜냐면은 삼성 카메라를 계속 밀다가는 현재 스마트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모든 기술을 여기다 집중을 하면서 이미지 센서도 같이 개발하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됐죠.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카메라 쪽이 아닌 현재 자동차 쪽으로 카메라는 너무 어떤 그 여러 가지 레드오션이 되기 때문에 블루오션이 되는 어떤 차량용 쪽으로 들어가고 그중에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외부 모니터, 공중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현재 화면 합성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SUV입니다. 이쪽 관련된 칩을 현재 팹리스로 생산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AI를 적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뭐 매수 타이밍이 왔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출발하는 시점들이 어느 때 이제 출발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상승사 방향에서 이제 출발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주고 자 출발을 했지만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횡보를 보였죠. 21선 안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출발 시점부터 대략적으로 20일이죠. 그러니까 항시 제가 20일 주기 또는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은 다시 한번 2차로 튄다. 물론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안 좋은 일회성인 테마는 이렇게 깨고 내려가서 온바닥까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장기 성장성을 보이는 부분들은 항시 2단으로 올라간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조정을 보였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 반등이 될 수 있고 물론 이격 조정 때문에 약간 삼각 수렴형이 좀 오래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기술적 반등의 위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픽셀 플러스도 지금은 단기 저점이다. 다만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면은 N자형으로 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삼각 수렴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시총이 약 1,000억 정도 되는 또 밸류에이션도 괜찮기 때문에 삼각 수렴형보다는
또 완만한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을 좀 잡고 싶은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확실하게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픽셀 플러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면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우리 눈처럼 혹은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걸 좀 전문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12월 13일에 소개해드린 이후로 118.5%의 수익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저점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좀 오를 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정보들 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세 번째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저PBR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반도체에 있던 수급들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요? 예. 반도체가 굉장히 핫 이슈가 있는데 과연 언제 사야 될 것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외로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추세 이탈이 됐느냐, 좋은 건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느냐가 중요한 건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기존에 사고 싶어서 못 샀던 그 유명한 종목군들, 쟁쟁한 종목군들. 네. 아, 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퀄리타스를 들고 나왔던 건데 아무도 그때 당시에 주목을 좀 하지 않았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퀄리타스 이제 반도체의 가장 핵심은 현재 요거 이제 자료를 설명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칩이 있는데 하나는 모놀리식이라는 칩하고 하나는 칩넷이라는 건데. 요거는 하나의 웨이퍼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하는 CPU, 모뎀, D램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웨이퍼 안에서 전체적으로 공정,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것들을 하나의 완성하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불량이면은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많은 한계성들이 있고 또 하나의 업체에서만 이걸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기술도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단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칩넷 그러지 말고 하나의 시스템인 칩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여기서는 CPU다, 메모리다, SRAM이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요거를 따로따로 회사에서 만들고 공정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리고 최고 좋은 제품만 여기에 장착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연결하느냐? 요거를 연결하는 기술의 부분들이 초고속 인터커넥터 어떤 전송 기술을 말합니다. 별도로 분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퀄리타 반도체는 초고속 인터커넥터 전송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현재 이런 그 패키징 기술, 칩넷 기술을 보통 현재 UCL 현재 익스프레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유니버셜 칩넷 현재 인터커넥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업체에서만 이렇게 구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UCI입니다. 죄송합니다. UCI 익스프레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국제 표준을 가지고 모든 기술을 이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화에 대한 최대 이제 수혜주 부분들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이렇게 직렬 형태로 이렇게 하나의 접속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병렬 번목이 생기는데 퀄리타스의 현재 접속 기술은 이렇게 병렬 형태로 하기 때문에 대량의 어떤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바일 IP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현재 다양한 부분의 어떤 그 종류의 부품 중에서 부품에 장착을 한다. 이 IP 자산을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하는 세 가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MIPI, 현재 MIPI,
그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칩셋 뭐 이 세 가지 분야인데 하나씩 간단하게만 이제 보시면은 현재 MIPI, MIPI는 뭐 C-PA이라고 하는데 현재 카메라 모듈에서 많이 이 모바일 카메라에서 모듈하고 디램하고 현재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이걸 초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 여기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앞에 PCI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밑에 이제 칩넷을 꽂는 그런 부분이 있죠. 칩넷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CI 익스프레스 어떻게 슬롯이라고 합니다. 슬롯을 이렇게 끼워주는 그런 건데 여러 개의 어떤 부분들 6세대 어떤 인터페이스 IP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영상을 현재 카메라에서 영상 저장 장치로 보낸다든가 또는 영상 저장 장치에서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보낸다든가 할 때는 바로 디스플레이 칩넷 기술, 칩셋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초고속으로 화질을 영상신호 보내야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퀄리타스 반도체가 인터커넥터 전송 기술, 표준 기술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PC와 주변 기기 사이에 모든 어떤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게 국제 표준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퀄리타스 반도체가 초고속 인터커넥터 전송 기술 이거 하나만 굉장히 이제 끝내주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왜 생소하냐면은 이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소하죠. 근데 신규 상장했을 때 이 가치를 보고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가 낮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뭐 테마로 만약에 올라갔다 이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 볼일 없는 회사니까 계속해서 빠졌다 이렇게 빠지겠죠. 그냥 하염없이 빠지고 이렇게 가고 만약에 이게 뭐 앞으로 시장 전망도 안 좋으면 신저가로 내려가야 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중장기 성장성 있는 것은 현재 상승에 대한 절반에서 딱 꺾어지는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냉단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또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현재 의미 있는 양봉이 조금 나와준다면은 반등의 서막이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때 사야 되는데 했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있죠. 못 사죠 결국은. 근데 조정 받으니까 이제는 이제 끝났다 하고 또 안 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가면은 여기서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주기 사이클로 상승세가 현재 중장기 성장성이 있는 것은 3개월 주기로 올라간다는 거지 모든 종목이 3개월 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테마성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내려오죠. 그래서 테마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적으로 이제 터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는 부분에서는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왜 이게 떼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반도체 특집은 아닌데 골라온 것이 깔맞춤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퀄리타스 반도체 체크해봤습니다. 12월 4일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다 돼가는 현재 시점인데요. 116% 넘는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종목이라고 해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조만간 차트상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 반등 한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정확한 좋은 가격대에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종목으로 가온칩스 만나보면 될까요? 예, 가온칩스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는
현재 디자인 파트너입니다. 디자인 파트너는 관리 감독만 합니다. 이게 팹리스 기업이 현재 제품을 완결하기까지 중간중간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감독을 좀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현재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ALM 유명하죠. IP 설계 자산 현재 전 세계적인 어떤 전문 기업인 ALM의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가온칩스의 밸류에이션은 또 기술력은 이미 증가가 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팹리스 기업이 이런데 디자인 그 여러 가지 또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가온칩스는 또 자체적인 설계 자산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IP도 좀 팔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열사, 고객사 부분들이 텔립치스나 넥스칩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이 되는데 이런 밸류에이션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래 자세한 것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온칩스 만나봤습니다. 지금 7월 4일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129%가 넘는 수익률을 현재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칩포 종목 중에 하나로 좀 소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 좀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빠르게 또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자, 에이스 종목 오늘 100%가 도달이 됐던 오킨스 전자 한번 하겠습니다. 오킨스 전자는 간단하게 보면은 DDR5용 테스트 소켓, 버닝 소켓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CXL 어떤 테마로 엮여주면서 굉장히 많이 또 시세가 좀 났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약간 높지는 않습니다.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상승 탄력이 약간씩 둔화되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약간 빠졌다가 갈 확률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으면은 한번 푹 빠질 때까지 한번 60일선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수익률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명예전당에 이제 오른 것을 축하드리고요. 시청자와 함께 축하드리고 제2의 오킨스 전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통 오시면은 나도 100%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오늘의 새로운 종목이죠. 오킨스 전자 살펴봤는데요. CXL과 엮이면서 또 최근 시세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많이 올랐던 만큼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종목들, 후발 주자들 좀 찾아가셔야 될 텐데요. 노란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제2의 오킨스 전자 후발 주자들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 모두 맞춰보고요. 저희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YG버즈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이버 치지직 사용자 수가 130만 명을 확보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는 광고,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모비데이즈입니다. 오늘은 메타의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의 흐름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